길을 건너는 검은 고양이, 배에 실린 바나나, 문에 매달린 말굽 등 미신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그 기원을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가장 유명한 미신 11가지를 살펴볼까요? 축구 경기, 비즈니스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또는 까다로운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나무를 두드립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2000년 넘게 이 의식을 지켜오고 있어요. 실망을 막기 위해 나무를 두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려는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나무 줄기를 두드리던 농민들 사이에서 유래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울어진 사다리 밑을 걷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의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아마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사다리 밑을 지나가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신은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형태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피라미드도 삼각형이었어요. 기울어진 사다리도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그 아래를 걷는 것은 신성한 상징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사다리가 악, 불행, 배신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17세기 영국에서는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사다리 밑을 지나가도록 강요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불길한 징조 중 하나는 깨진 거울입니다.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향후 7년간 실패를 의미해요. 시각적으로도 깨진 유리에 비친 모습은 불길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걸 두려워하죠. 역사적으로 이 두려움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울 이미지를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특별한 신비주의자들을 찾아 그곳으로 모여들었죠. 거울에 비친 누군가의 모습이 왜곡되면 문제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이미지도 왜곡되어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원 1세기의 로마인들이 미신에 7년의 불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했어요. 제국의 주민들은 인간의 건강이 7년마다 변한다고 믿었고 왜곡된 모습이 비친 것이 정확히 이 기간을 의미했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또한 거울이 우리 영혼의 입자를 반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거울을 깨뜨리면 영혼이 다친다는 의미가 됐어요. 소금을 흘렸나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즉시 어깨 너머로 소금 한 꼬집을 던지세요. 소금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부분적으로 이름에 있습니다. 영어로 소금을 뜻하는 salt와 급여를 뜻하는 salary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둘 다 귀중하죠. 과거의 소금은 값비싼 제품이었어요. 소금을 바닥에 흘린다는 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았죠. 3000년 전 고대 수메르인들은 불운을 없애기 위해 어깨에 소금을 던진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 이 전통은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그리스인에게 전해졌어요. 유럽에서는 왼쪽 어깨에 소금을 한 꼬집 던지면 자신을 괴롭히려는 악령의 눈을 멀게 한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소금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이 미신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과거 선원들은 바다에 나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곤 했어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믿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나나와 관련된 거였는데 노란색 과일을 선상에 보관하면 바다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죠. 이 미신은 카리브해와 스페인을 떠나는 상선이 사라지기 시작한 18세기에 나타났어요. 난파선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나나가 나무 판자 사이에 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 재앙의 메신저가 됐죠. 폭풍 후 해적, 바다 괴물 등 바나나가 배에 실려 있으면 배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일부 낚시꾼은 바다가 낚시를 망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미신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바나나는 물고기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특수 가스를 방출합니다. 아마도 해양 생물들은 멀리서 바나나를 감지할 수 있을 거고 가까이에서 수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선원들이 바나나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을 손에 들고 배에 타는 게 허용되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집의 현관문에 말굽이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장식으로 걸고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말굽은 악귀를 쫓아내는데 효과적인 부적으로 여겨져 왔어요. 또한 말굽은 많은 문화권에서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념은 철이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로 간주됐던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또한 그리스인들은 다산과 행운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으로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이 믿음은 로마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후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마녀나 마법사, 기타 신화 속 생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말굽을 걸었습니다. 마녀는 말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물건을 피하려고 할 거라고 믿었어요.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실내에서 우산을 펴지 마세요. 실용적인 의미를 지닌 몇 안 되는 미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우산은 지금보다 더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절제 스포크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러뜨릴 수 있었죠.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유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산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은 가장 유명한 미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행운의 징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불행을 약속한다고 믿죠. 두 가지 버전에는 두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이었으며 사람들은 고양이를 존경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인에게 검은 고양이가 길을 건너는 건 행운이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검은 고양이가 마녀의 동반자이자 어둠의 세력의 부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동물을 두려워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길을 건너면 악마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순례자들이 신대륙에 정착했을 때 이 미신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미신을 믿고 있어요. 많은 미신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동물은 까치입니다. 까치는 보석류와 동전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패의 전조로 여겨요. 사람들은 까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좋은 아침 까치 아저씨, 아내는 잘 지내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실패를 몰아낸다고 믿습니다. 까치는 평생 한 명의 파트너를 선택하기 때문에 짝이 없는 까치를 본다면 매우 외롭다는 뜻이에요. 파트너를 언급하면 새가 슬퍼할 거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러운 속임수를 쓰지 않겠죠. 숫자 13과 관련된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널리 퍼져 있어 트리스카이데카포비아라는 고유명사까지 생겼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숫자를 두려워하는 건 대중문화 때문이에요. 많은 영화, 책, TV 프로그램에서 이 숫자가 악, 문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3이 불운한 숫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통계는 없어요. 숫자 13과 관련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13일에 태어난 사람들 역시 기분도 좋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트리스카이데카포비아의 기원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12명의 손님이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발할라에 관한 전설이 있죠. 오딘, 토르, 그리고 다른 유명한 캐릭터들 말이에요. 그런데 로키가 초대받지 않고 연회장에 불쑥 나타나 파티를 망친 13번째 손님이 됐어요. 그래서 13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숫자가 됐죠.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이 행운의 전조로 여겨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식물을 찾을 확률은 1만 분의 1이며 찾으려면 운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네잎클로버에는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이 있어요.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됐을 때 에덴 동산을 기억하기 위해 네잎클로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식물은 번영, 행운, 행복의 상징이 됐죠.